안녕하세요. 겨울잠 자고 일어난 청순한 아롬이 강민경입니다. 첫 번째 꼼상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받는 지역 현안 중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죠. 윤장현 광주시장은 환경영향평가 후에 착공한다고 선언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후보들 역시 찬성과 보류, 재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선 최초의 경전철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슈의 중심, 열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완전 알죠? 기차는 길어. 먼저 경전철은 규모로 따지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정도인데요. 주로 도시 구간을 운행하면서 교통 취약 지역이나 중소규모의 도시 교통난을 해소해줍니다. 도시철도는 우리가 흔히 타는 지하철, 전철 등을 말하는데요. 1990년 도시철도법이 생기면서 도시를 달리는 모든 궤도 교통수단은 도시철도라고 부릅니다. 도시철도 중에서 지하철이나 전철은 규모면에서 중전철에 속하는데요. 경전철에 비해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고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민경이의 막간 열차 퀴즈 한번 풀어보실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은 바로 전북 익산의 춘포역입니다. 1914년에 지어진 춘포역 주변은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요. 일제는 이곳의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춘포역을 지었고 역사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에 폐역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기차역은 바로 백마고지역입니다. 이 역은 휴전선에서 9.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요. 역에서 내리면 한국 전쟁 흔적이 남아있는 철원의 안보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22호로 지정된 옛 노동 당사부터 북한이 남침을 위해 만든 땅굴까지 하루 평균 2천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남쪽에 있는 기차역은 바로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전라선의 종착지이자 출발선인데요. 서울역에서 무려 4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엑스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오동도. 오동도는 이맘때쯤이면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함을 자랑하는 동백나무 군락지이기도 한데요. 이번 봄나들이 여수 오동도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해돋이 명소 정동진역입니다.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동진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폐쇄가 거론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여주인공 고현정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해돋이 명소로 거듭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두 번째 꼼상입니다. 올해 1월 OECD가 2017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국가는 바로 설마 아시겠지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또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자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 대기오염 물질이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많았지만 자살 위험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마스크 써야 돼.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하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라. 따단. 식약처가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특수 필터가 들어있어서 미세 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깐 사용했어도 마스크 재사용은 NO! 세척은 더욱더 NO! 모양이 변형되면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세먼지 대처법 2, 외출 후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내라.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시고요. 미세먼지는 옷을 뚫고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샤워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머리카락, 두피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미세먼지 대처법 셋, 물을 많이 마셔라. 미세먼지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는 점막, 평소보다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생수만 마시는 게 버겁다면 차는 어떠세요? 먼저 모과차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 칼슘 등이 많아서 감기 예방에 좋고요. 오미자차는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아서 기침과 천식에 도움을 줍니다. 또 국화차는 비타민 A와 B, 콜린, 스타키드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데요. 특히 눈을 밝게 하고 신경통과 두통에 좋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잡았다 요놈! 오늘의 마지막 꼼상입니다. 어머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먼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장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즐기는 편맥인데요.
사실 휴게 음식적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선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 편의점 꼼수 장사 탓에 골목 상권이 죽는다는 점도 문제지만 한편으론 시민의 수요가 있는 만큼 편의점을 요식업과 같은 범주에 넣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죠. 다음으론 백골부대 부럽지 않은 위풍당당 전단지 부대. 전단지가 쏟아지는 길에선 핸드폰을 하거나 땅만 보고 걷거나. 하지만 결국 집에 가는 길엔 양손 가득 전단지가 쥐어져 있죠. 그런데 혹시 길에서 건네는 전단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단지는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배포해야 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불법 전단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는데요.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크기와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거 안 버릴래요. 혹시 커피 갈등이란 말 아시나요?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탄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커피를 쏟아서 일어나는 분쟁을 뜻하는 말인데요. 버스업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만 명의 승객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한 대 평균 4명에서 5명인 셈인데요. 2017년엔 다른 승객이 쏟은 음료로 옷이 오염되자 버스기사에게 세탁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커피 갈등이 점점 늘어나자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버스에 커피를 가지고 타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고요. 올해 1월부터는 커피를 든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 금지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승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겠죠? 오늘의 알쓸 꼼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